햇살 가득한 해변과 눈부신 풍경으로 유명한 몰타는 길거리에서도 아름다운 여성들과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런 목가적인 모습 뒤에는 관광객들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혹독한 일자리에 갇힌 이주 노동자들, 숨겨진 대가를 치르는 호황 중인 온라인 도박 산업, 그리고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미신들이죠. 저희와 함께 몰타의 숨겨진 이면을 한 꺼풀씩 벗겨내 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사람과 관련된 불법 행위. 방문객들이 햇볕 좋은 해변에서 칵테일을 즐기는 동안 바로 그 근처에서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매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이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는 위험한 여정 끝에 몰타에 도착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많은 이들은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힘든 노동에 내몰립니다. 어떤 이들은 건설, 서비스, 농업 분야에서 적절한 계약이나 산업안전보호 없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나라에 머물 권리를 잃을까 두려워 이러한 고충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도박 산업. 몰타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도박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몰타 게임 당국은 300개가 넘는 온라인 도박 회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기업 친화적인 법률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세율에 힘입어 몰타의 국내 총생산, 즉 GDP에 막대한 기여를 하며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이 오락의 가능성과 일부 사람들이 보는 금융적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삶을 파괴하는 문제들도 야기합니다. 도박 중독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안녕을 해치고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유행병과도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00명 중 1명이 이 파괴적인 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도박이 만연한 몰타에서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도박세로 이익을 얻는 바로 그 정부가 자신이 조장하고 있는 중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치료센터는 자금이 부족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은 미미하며 오직 더 많은 도박 회사를 섬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통제 불능의 이주 문제.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주 문제가 통제 불능이라는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몰타는 실제로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이주민 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 UN 난민기구는 단 238명의 해상 도착자를 기록했으며 유럽연합 망명기관은 단 439건이 망명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주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일까요? 비평가들은 몰타의 수색 구조 구역에서 소위 강제 송환이라고 부르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조난 신호가 접수된 후 리비아군에 의해 5,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몰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강제 송환을 하지 않으며 모든 구조 활동은 국제 협약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다른 것을 시사합니다. 인권 단체들의 보고서에는 구조 지연, 상선 및 비정부기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의존, 그리고 수색 구조 활동의 체계적인 범죄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화의 가장 충격적인 예는 현재 진행 중인 엘 히블루3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탄 보트가 리비아로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3명의 10대가 테러리스트로 기소된 사건이죠. 2023년에 단 15%의 난민 인정률을 기록한 몰타는 대부분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며 종종 열악한 환경에 처할 국가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나라는 유럽연합의 운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이주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4. 부패와 금융범죄. 이제 몰타의 최근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골치 아픈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언론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던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는 차량 폭탄 테러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루아나 갈리치아는 몰타의 고위층 부패를 파헤치던 중 끔찍하게 살해당했고, 이 사건은 몰타 사회의 최고위층까지 뻗어있는 부정부패의 거미줄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훨씬 더 깊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카루아나 갈리치아의 사건은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몰타는 유럽에서 자금 세탁과 조세 회피의 중심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유리한 세금 구조는 부를 숨기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몰타의 은행들은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반복해서 받아왔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필라투스 은행으로, 이 은행은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이 복잡한 거래를 통해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은행 운영이 너무나 의심스러워 결국 폐쇄되었지만 그전까지 막대한 불법 자금이 이 시스템을 통해 오갔습니다. 유럽연합과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타의 부패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치인, 기업 지도자,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에게 보상하는 구조를 보호하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시스템인 것입니다. 5. 높은 생활비. 몰타로 이주를 생각하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렴한 지중해 여행지라는 명성과는 달리 몰타는 일반 거주자들에게는 재정적인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2025년 중반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임대료를 제외하고 미화 약 $850, 우리 돈으로 약 115만 원에 달합니다. 쌓인 가구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주거비를 제외하고도 월 평균 미화 약 $3,090, 우리 돈으로 약 417만 원을 지출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소득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몰타의 평균 세후 임금은 월 미화 약 $1,670, 우리 돈으로 약 225만 원입니다. 만약 월 지출이 임대료를 제외하고 미화 $850, 약 115만 원이고 총소득이 미화 $1,670, 약 225만 원이라면 주거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미화 $820, 약 111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에 있는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미화 $1,097, 약 148만 원입니다. 이는 기본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보다 미화 $277, 약 37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죠. 이는 현지인들이 소득의 70에서 80%를 기본적인 생활비로 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임대료가 섬 전역의 가정을 짓누르는 가장 큰 부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시장 자유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부유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몰타 주택 위기의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 중 하나인 골든 비자와 골든 패스포트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이 값비싼 투자 이민 제도는 투기적인 구매 열풍을 일으켜 평범한 몰타 가정을 자국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택 가격을 부풀리고 섬의 특성을 파괴하는 과잉 개발을 초래하며 한때 번성했던 지역 사회를 유령 도시로 만드는 부재지주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계속하기 전에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려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자금 세탁. 몰타가 2022년에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되었지만 자금 세탁 위험이라는 그 유산은 여전히 국가의 평판을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된 기간 동안 자금 세탁 및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이전 3년간 단 26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0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몰타가 조치를 취할 능력은 있었지만 강력한 국제적 압력 하에서만 움직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레이리스트에서 벗어난 후 기소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이전의 단속이 진정한 개혁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노력에 불과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몰타를 불법 자금의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었던 취약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의 감독만 받는 현금 위주 사업, 실제 소유주를 숨기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 그리고 의심스러운 연관성을 가진 주체들의 고가, 부동산 매입 등에서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사업가 요르겐 페네크는 일렉트로가스와 세븐틴 블랙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패 및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초에는 몰타 경찰의 자금 세탁 방지 부서장이었던 레이먼드 아킬리나가 자신이 막아야 할 바로 그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발적인 비리가 아닌 깊은 제도적 결함을 드러냅니다. 비평가들은 그레이리스트 기간 동안 몰타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보여주기에만 집중하여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조사를 피하는 동안 소규모 사업자들만 단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행정벌금은 나중에 절차상의 오류로 무효화되어 법 집행의 신뢰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몰타는 현재 대부분의 국제기술 표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제도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를 이행하는 데 있으며 이는 2025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 관측통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사안입니다. 7. 인구 과잉과 과잉 개발. 몰타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최대 1,800명, 그리고 본섬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인구 집중은 애초에 이런 수요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토지, 기반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교통체증, 과밀한 학교, 과부하가 걸린 병원, 그리고 줄어드는 공공공간. 2025년의 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7%가 인구 과잉을 국가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몰타는 꽉 찼다고 경고하지만 급격한 성장을 부추기는 정책들은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몰타의 특색을 지우고 있는 무분별한 건설의 물결을 묘사합니다. 유서 깊은 건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녹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잠식되며 해안선은 고층 건물과 관광 개발을 수용하기 위해 변모하고 있습니다. 섬의 어업 유산과 역사적 연결고리였던 슐렌디만의 마지막 보트하우스 철거는 이러한 경향의 상징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상업 프로젝트가 들어섰습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이 기존 규정을 우회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이 더 쉽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 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개발업자의 이익에 기울어진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보다 작은 섬의 인구가 60만 명에 가까워지면서 몰타는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계획 사이의 충돌은 현대 몰타 역사에서 가장 시급하고 분열적인 문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세대에까지 느껴질 것입니다.
8. 차별. 몰타의 진보적인 명성과 헌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한 일상의 현실입니다. 법적 틀은 평등을 약속하지만 실제 경험은 종종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평등증진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한 대우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주거, 고용, 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장벽에 부딪힙니다. 무슬림 소수자들은 고정관념, 임금 격차,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다고 보고합니다. 유럽연합 비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은 주택을 구하는 것부터 공정한 고용을 확보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에 자주 직면합니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가장 혹독한 조건 중 일부를 경험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단지 신분 때문에 집주인에게 거절당하며 직장에서 불평등한 임금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뎌냅니다. 성 불평등 또한 여전합니다. 여성들은 지도자 직책에서 여전히 소수이며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성별 임금 격차에 직면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적 장벽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몰타는 논바이너리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즉 LGBTQ+ 권리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요하지만 법적 권리가 항상 사회적 수용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한 포용은 아직 부족합니다. 인종차별 반대 전략,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발루머, 캠페인과 같은 정부 조치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유럽 감시단은 뿌리 깊은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계획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몰타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 집행의 지원을 받아 근본 원인을 겨냥하는 교차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 없이는 진정으로 포용적인 사회라는 주장은 현실이 아닌 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9. 폐기물 관리 문제.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몰타는 악화되는 폐기물 관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년 1인당 약 618kg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513kg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중 80% 이상이 매립지로 직행하는데 이 수치는 10년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률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생활 폐기물의 단 13%와 포장 폐기물의 32%만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유럽연합 목표치인 55%와 65%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정부의 주요 제안은 마흐탑에 6억 유로 규모의 에코하이브 폐기물 에너지 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개의 소각로와 재활용 및 유기 폐기물 처리 시설이 결합됩니다. 관계자들은 이것이 매립지 사용을 줄이고 순환경제 목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민, 의회, 정치 단체를 포함한 반대자들은 심각한 건강 및 환경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환경 영향 평가가 부적절하며 호흡기 질환 및 암과 관련된 유독성 배출물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과 이해, 상충 의혹으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법정 소송과 국가감사원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설령 공장이 계획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매년 약 22,700톤의 바닥재와 3,400톤의 비산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명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슬리마, 스위, 세인트 줄리언스와 같은 도시에서 넘쳐나는 쓰레기통, 어지럽혀진 거리, 비위생적인 환경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불만은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으며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설들은 폐기물 위기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증거는 그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몰타의 증가하는 폐기물 문제, 낮은 재활용률,
그리고 계획된 에코하이브 시설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0. 물 부족과 대수층 스트레스. 몰타는 이미 현실화되었고 매년 악화되고 있는 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우량이 감소하는 이 반건조 기후의 섬은 취약한 대수층과 에너지 집약적인 담수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수문학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강우량은 장기 평균보다 17% 낮은 458mm로 떨어져 기록상 가장 건조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16해 중 12해가 평균 이하였으며 이는 가뭄이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2022년에 몰타의 담수 사용량은 재생 가능한 자원의 34.1%에 도달하여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는 계절적 급증으로 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지하수는 과도한 취수, 규제되지 않는 시추공, 그리고 해수 침투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농업과 식수 공급을 위협합니다. 기후변화는 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 불규칙한 강우,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수자원을 더욱 잠식할 것입니다. 담수화는 필수적이지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고 중단에 취약합니다. 비상사태 시 어떤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치에는 처리된 새로운 물을 관계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꿀까뜨라 뜨오드 절약 캠페인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에 훨씬 못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권장되는 시급한 조치로는 실제 취수 비용을 반영하는 계량 지하수 요금제 도입, 불법 시추공 단속, 그리고 자연 수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 재사용 의무 확대 등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개입 없이는 이 위기는 본격적인 생태 및 경제 비상사태로 확대될 수 있으며 섬의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과학적 평가에 의해 뒷받침되는 시나리오입니다. 11. 교통체증과 부실한 대중교통. 2025년 현재 몰타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부실한 대중교통으로 특징지어지는 교통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잦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보조금과 유류비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자동차 사용을 장려해왔습니다. 한 유럽연합 보고서는 이러한 당근만 있고 채찍은 없는 접근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일부 지역에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느린 버스는 운전하는 것보다 2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간접적인 노선은 여러 번 환승해야 하며 신뢰성은 일관되지 않고 혼잡함은 여행을 불편하거나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차를 집에 두고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버스 이용률은 2023년에 1일 이동의 10.8%에 비해 2025년에는 12.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동은 여전히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통정체를 유발합니다. 개혁에는 2025년 여름을 위한 새로운 시간표, 노선, 추가 운행뿐만 아니라 2050 국가교통전략, 2025 교통 마스터 플랜, 그리고 지하철이나 경전철 제한과 같은 장기 전략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수년간의 지연과 계획 차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는 이미 과부하 상태인 시스템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15분이면 갈 거리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만성적인 교통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몰타의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조치 없이는 이 위기는 교착 상태에 빠진 거버넌스와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사례 연구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12. 황금 여권 불법 판결. 2025년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몰타의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 즉 황금 여권 제도가 유럽연합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금전적 기여의 대가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시민권을 상업적 상품으로 전락시켜 유럽연합 시민권의 핵심인 연대와 상호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20조와 유럽연합 조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 프로그램이 자금 세탁, 부패, 안보 위험을 조장한다고 말해온 유럽연합 기관과 투명성 옹호자들의 수년간의 경고가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패스포트 페이퍼스 유출 사건은 많은 신청자들이 몰타와 최소한의 연관성만 가지고 있으며 종종 진정한 통합이나 기여 없이 단지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빈 부동산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폭로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이 제도는 2013년 출시 이후 몰타에 14억 유로 이상을 벌어들여 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유럽연합 시민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진실성을 훼손하는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소의 판결은 이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며 투자에서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유럽연합의 마지막 직접적인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여된 여권은 유효하게 유지되어 수백 명의 수혜자들이 이제는 불법이 된 제도를 통해 취득한 유럽연합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타 정부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약속했지만 평판 손상은 상당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했던 조셉 무스카트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파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부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로 비쳤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연합 전역에 선례를 남겼으며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에 관계없이 시민권은 상품화될 수 없는 근본적인 지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13. 봄철 사냥 및 덧놓기 논란. 2025년 몰타가 봄철 사냥 시즌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은 이 나라에서 가장 분열적인 논쟁 중 하나를 다시 점화시켰습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국가할당량 2,400마리의 메추라기 사냥을, 그리고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할당량 1,500마리의 유럽 산맥 비둘기 사냥을 허가했습니다. 몰타는 유럽연합 조류 지침의 재구조 예외 조항에 따라 이 시즌을 정당화하지만 환경보호론자들은 봄철 사냥이 번식 및 이동 시기와 겹쳐 조류 개체군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위원회가 2020년에 산맥비둘기 사냥에 대해 몰타를 상대로 시작한 법적 침해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유럽연합의 적응형 수확 관리 과정에서 서부 이동 경로에 대한 제한적인 사냥이 허용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몰타가 포함된 중부동부 경로에서는 최소한의 포획 또는 포획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르니스 위원회는 이 시즌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논의를 막으려는 버드라이프 몰타의 시도를 기각하여 정부가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 비정부기구들은 당국이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추세 데이터를 과장하고 허술한 감시와 계속되는 불법 덧놓기를 예로 들며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이 분쟁은 봄철 사냥을 간신히 유지시켰던 2015년 국민투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옹호자들은 이를 전통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환경보호와 유럽연합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비평가들은 산맥비둘기의 보호 상태와 계속되는 유럽연합의 법적 압력을 고려할 때 2025년 시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몰타가 여전히 봄철 사냥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유럽연합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에게 이 문제는 유럽연합의 환경 기준에 대한 몰타의 의지, 사냥 로비의 힘,
그리고 전통이 보존의 필요성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결코 보지 못하고 많은 현지인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몰타의 숨겨진 현실을 여행했습니다. 높은 생활비는 현지인들을 자신들의 고향에서 몰아내고 있는 반면 부유한 투자자들은 이 섬을 개인적인 놀이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금 세탁은 계속되고 있고 인구 과잉은 섬의 특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차별은 매일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들은 단지 개별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사회 정의보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에 서로 연결된 증상들입니다. 몰타의 어두운 면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조사했으면 하는 다른 나라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